하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섬이 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3시간 반을 달려가야 닿을 수 있는 섬 곽도. 이름조차 생소한 그 섬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다 건너 그곳엔 뜻밖의 마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와 계셨어요? 맞다. 아, 저희 온다 그래서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렸어. 어땠다. 이런 데를 이렇게 생계가 안 와가지고 혼자 있다겠다. 그러고 있었어. 낯선 이들의 방문을 버선발로 반겨주시는 이분은 이 섬에 살고 있는 강경엽 할머니입니다. 힘들가 이제 낚여갖고 지우지. 자꾸 많이 금방 쏟아졌어, 물러. 그렇게 미역섬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역이 많이 나서 미역섬으로도 불리는 곽도는 전라남도 진도군이 품은 230여 개의 수많은 섬 중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외딴 곳입니다. 이거 캐갖고 가야 되겠다. 그만큼 사람의 손도 타질 않아서 보물섬이나 진배없죠. 양념. 이게 뭐에 쓰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뭐서 쓴지 모르고 네. 약국 저기 하약방에 가서 팔아. 아, 이거 파세요? 야. 이거는 비가 지천에 널린 게 자연산 보약.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면 탐을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섬의 주민은 할머니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많이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가서 살지. 지금 좋은 시간에 나가서 살지. 이거 잘나 가겠다. 이것이 우리 집이야. 켜켜이 쌓아올린 돌담길 끄트머리에 할머니의 집이 있습니다. 새로 얻은 주소만 빼면 구석구석이 세월 한 번 거슬러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허름해서 더 멋스러운 집이지요. 사만 내가 물났게 징하여 징해. 그 사진 찍으려고 오늘도 고장 가서더만. 어떻다. 그리고 미역섬엔 고양이 2마리도 있습니다. 외딴 섬 생활에 공생까지는 아니어도 의지라도 하면 딱 좋으련만 어째 이들 사이엔 난기류가 흐르는 듯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더니 급기야 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병원. 왜? 찌나요? 피나셔. 입안하면 찌개 좀.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사고에 누구보다도 놀라셨을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도 제작진도 놀란 가슴을 1000만 번 쓸어내립니다. 아주 고향 있다면서 사람 죽겠다 깨다. 혼자 있을 땐 몰라도 들어주는 이도 있겠다. 오늘은 정말이지 볼멘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야 이제 저 어디로 갈 데 없고 이제 내가 여가 있었겠는데 그러지. 김치도 다 먹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플라스는 그 뚜껑 벗겨서 신건지도 다 먹고 그런다 그사. 그 노인 있을 때도 아주 징하다고 막. 다시금 고요함을 되찾은 그날 오후 할머니가 집을 나섭니다. 뒷짐을 진 손엔 할머니의 전용 가방까지 들려있는데요. 이건 바닷가로 행차하신다는 의미지요. 역시나 도착한 곳은 미역섬 앞바다. 배 타는 일이 아니고선 여관에서 이곳까지 나오는 일이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연산 찬거리를 구하시려나 봅니다. 손바닥만한 구멍가게조차 없는 낙도 중의 낙도지만 이곳엔 씨 뿌려 농사짓지 않았는데도 자연이 철 따라서 거저 안겨주는 싱싱한 먹을거리가 차고 넘쳐납니다. 왜 이러나? 안 떨어져. 찔거갖고
답답을 한다고. 이름이 군보. 이것은 배말, 이것은 군보. 바다 오면 이제 기부가 있는 것 같다는 바다도 돌아다니면 이제 오만 것을 다 잊어불고 그냥 그것에만 요 객것에만 헛함해 갖고 있을 게는 생각이 안 나지. 그것에만 헛함할게. 할머니의 젠손으로 캔 배말이며 거북손이 제법 소쿠리 가득입니다. 이렇게 캐온 재료들은 군부를 뗀 아궁이에 한 소끔 끓여내는데요. 여기까지는 할머니표 요리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것도 여기다 밀다. 여기다 소기를 밀어. 그래갖고 이제 식혀 입는다. 아니 이렇게 안 봤어요? 이 정도면 해먹어.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해먹은 거지. 도심에선 좀처럼 먹기 힘든 재료란 걸 아셨던 걸까요? 자꾸만 반복 학습을 시켜주십니다. 이거 이름이 군보. 이건 손이 많이 가네. 손이 많이 가라. 이거 따뜻으로 뒤쪽 손이 얼마나 간다. 이래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나 봅니다. 재료만 거저 얻었지 상에 올라가기까지 여간 수고스러운 게 아니니 말이죠.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매끼 이렇게 찬 하나를 새로 만들어 당신만의 진수성찬을 차려 드십니다. 덕분에 애물단지 고양이 두 놈까지 호강을 하네요. 섬에도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묘사서 작지어서 이분, 어머, 시간이 지금 몇 시간 돼야되는데 일하고 지금 어서 들어가, 자. 오늘 어서 들어가 잤지요. 고장 어느 차요. 아유, 어머니, 미쳤어. 고장 어느 차. 불 끄라. 네. 꺼?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어서, 기사님도 어서 주무세요. 오면 버티고. 미역섬에서의 첫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강경엽 할머니의 하루이자 곽도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잠들었던 섬도 할머니의 기척에 슬슬 깨어날 시간인데요.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불길로 가요. 설탕 그렇게도 뭐. 이곳이 바로 할머니의 전용 약수터입니다. 약효가 뛰어난 약물은 아니지만 수도시설이 변변찮은 섬에선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이는 생활수지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 먹지 그냥 먹는 거라. 이제 버릇하나 저 변면지나 이래서 끼리해서 먹지 그냥은 안 먹어. 오랜 섬살이는 이렇게 할머님만의 생활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족하면 채워넣고 없으면 대체하고 다들 불편하지 않냐고 묻지만 이곳에선 대수롭지 않은 일상입니다. 이쁘지? 이쁘지? 힘드셔? 힘들어. 하루치의 물을 길어다 놓고 나면 이제부터 할머니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때서 나서 녹아갖고 이러는 1인 섬이니까 이것도 뭔가 다르냐고요. 혼자 있다는 것뿐 보는 사람 없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남들과 똑같은데요. 다소 간소화되긴 했습니다. 우선 거기 쓰을 때는 머리 조금 뭉쳐서 조금 인기척 하나 없는 섬에서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장을 하십니다. 들어오셨을 때가 시집하셨을 때? 시집 온 뒤로 시집을 몇 살에 오셨어요? 19에 왔어. 17이요? 19. 19? 응. 아니 근데 여기 섬인 줄 알고 들어오셨어요? 야, 섬인 줄 알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와서 섬인지 알았더라. 섬 말만 들었지 섬은 안 가봤더라. 19꽃띠의 새색시는 그렇게 가마 대신 작은 배를 타고 이곳 미역섬으로 시집 왔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 풍랑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냈고 오롯이 할머니의 손으로 품 안의 아들, 딸을 키워냈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모진 세월과 사연이 묻어있는 섬을 할머니는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당신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더니 집안 곳곳을 제 집 돌보듯이 둘러보시는데요. 나한테 저번 날 우리 또 늘어졌더라 깨라. 늘어졌다가 늘어졌기는 또 내가 또 와서 이랬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할머니의 말동무로 계셨던 분의 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출타 중이어서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돌봐주고 계십니다. 할머니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정자네 집이라 정자네. 정자네. 누구신데 그분이? 그리고 이참에 나간 그 노인네 집이라. 바람 불어나서 하이나 뭐 불렸는가 하고 돌아보았어. 원래 이게 좀 가끔 와보세요? 야, 가끔 와봐라. 뭐 불렸는가 하고 가끔 와보지 있단다. 혼자 있을게 하이나 뭐 불렸는가 하고 가끔 와봐요. 저보다 다 봤어. 방 안엔 긴 뭉치가 가득입니다. 볕저을 때 바싹 말려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죄다 꺼내놓았네요. 요것이 이렇게 생겼어. 곽도의 자랑인 두툼하고 쫄깃한 말린 미역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안전하게 보관해두었던 전화번호 하나를 꺼내 드십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거실 모양인데 어째 숫자가 고놈이 고놈 같습니다. 이것이 차자지라 못 자요. 숫자 하나를 또박또박 눌러서 마침내 전화를 거십니다. 2자고 9 3 처장님이시여 오늘 배 떠요? 오늘 배 뜬다 가네. 아니 안 죽겠어. 여 각도 올 사람 있어라. 예. 배 뜬다 가네. 알고 보니 방금 전 포장한 김과 미역을 무트로 보낼 참입니다. 여기 가서 이거 조금 써주시오. 여기다 김철석이라고 썼어요. 각도 김철석이라고. 또 김철선? 그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 아들님. 각도 김철석이라고 그렇게 써. 곽도 미역 맛을 아는 사람이 특별 주문을 해 택배를 보내는 건데요. 글로 쓰진 못해도 말로 하는 신신당부는 잊지 않으십니다. 선장님 미안하지만은 이거 지임 있게 잘장 갖다 줬죠. 그래. 포장에 받는 사람 표기까지 마쳤으니 이제 물품을 싣고 선착장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또 한 번 할머니의 전용 짐수레가 필요한 순간이죠.
당신의 몸집만한 짐을 그것도 2개나 싣고 집을 나섭니다. 이제는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마침내 곽도로 오는 유일한 여객선인 섬사랑 9호가 접안을 합니다. 이것은 거기 배야 판단하고 여기는 선장. 여기 뭐 선장 주고? 이러면 배 판단하고 여기는 선장. 아, 열에 일이 주고. 이거는 선장 주지. 선장을 2개나 줘, 째가 맞지? 아유, 다른 거요. 오마마 조금 그거 재밌게. 예, 사장님 조금 가지 말아갔지. 그 짐이요, 짐. 무트로 자식을 떠나보내듯 당부에 또 당부를 하십니다. 짐 잘 부탁해요. 김과 미역을 보낸 그 자리엔 육지로부터 온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전 여객선이 부랴부랴 두고 간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날아들었을까요? 그것도 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요, 배에다가. 면에서? 왜 동네 모두 무엇을 보내는 거지? 이게 무엇일까? 여기서 그때 그 무슨 테프리가 이제 없는 거이구만. 그때 기자가 찌개갖고 가서 여기 테프 하나 보낸다겠어. 그런 거이구만. 그 교회에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래요? 교회에서 왔구나. 건강검진이라 써있고, 할머니 이름 써있네. 바다라는 넓고 깊은 장애물이 있지만 이만하면 육지와의 소통에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 바람이 거세진다 싶더니 급기에 하늘에서 비를 뿌립니다. 그러면 육지와는 달리 섬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 올게 여기 들지까지. 비만 안 오면 이거 못 살아 죽어. 들지겠지 이제. 근데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하려면 귀찮겠어. 귀찮아져라. 아니 귀찮았고 중요하대. 그러니까 비 올 때마다 이거 다 된다. 치우지 않아. 오늘처럼 궂은 날엔 멀리 나갈 수도 없으니 할머니는 여간 적적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땐 TV 연속곡만큼 좋은 친구도 없지요. 두 성계인데 아버지만 틀리지 엄마는 똑같아. 엄마는 똑같아. 할머니 이 드라마 재밌어요? 야, 이것만 보지 다른 건 안 봤지.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천진난만한 미소입니다. 비가 겁나서 오네. 빗방울이 제법 굵어지자 마당에 빗물통을 준비해 두시는 할머니. 섬에서는 이 빗물마저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야, 무대라 걷게 전에 했었냐? 아니, 지금 이제 막 늦으려고 지금 한파이다. 거기는 비 안 오냐? 아주 여기는 비가 겁나 건다. 안 꽂히고 겁나게 와, 더 와. 알았다. 아이고, 아주 벌어먹고 살라고 가상 오늘 작게는 항상 아들이 걸리요. 난 아들이 걸리고 애줘가고 하도 고생하고 살게 그렇게 아들이 안 난 거예요. 아드님이 저기 할머니 걱정 많이 하시죠? 아들이 내 걱정도 할 때만은 나도 아주 아들이 그렇게 항상
하나도 고생하고 살게 그렇게 아들이 그게 걸리요.